중국의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 젊은이들이 현저하게 이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경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제 전면적인 벌어지긴 그거에 비해서 중국의 이제 내수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그 수출을 해야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대결 국면을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부담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쥐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비해서. 제가 2000년 초부터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2000년 또 2010년 나아가서 우리가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중국을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됐죠. 기술 우위의 그런 정책보다는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을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다음에 실용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 또 이제 기술만이 다 국제개발 협력 부분에서 우선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 예를 들면 현지 어떤 문화라든가 제도, 그런 관습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가 잘 프렌들리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실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가 또 중국보다는 또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점 부분들은 서로 이제 결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보지 않았죠. 직접 이제 수원국가 우리가 이제 공여국 양자 구도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또 중국을 하나의 어떤 다자구도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무역도 해야 되고 그 외교도 해야 되고 하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과의 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을 해서 개발도상국가의 그런 아세안, 아프리카 제3세계에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진출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하드웨어 측면,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량 공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응용, 그 다음에 결합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결합을 하고 좀 지혜를 모아야 또 다른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진영화, 그러니까 블록 포메이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측, 그러니까 서방 쪽 측하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라든가, 뭐 최근에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뭐 러시아의 인도 그런 정상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 하고 있듯이, 미중 갈등이 결국에는 그 미국과 중국 진영을 가르는 어떤 그런 형태, 부동재 진영화라고 얘기하고 블록 포메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표준에 있어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기술 표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난감한 부분이고, 이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5G, 그 다음에 IoT, AI 같은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에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의 제약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시에 대안적인 어떤 공급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할 때 실제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서방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제조, 그다음에 IT,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그런 어떤 기술, 또 그것과 결합된 한국이나 이제 중진국 그런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서방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다자 협력 메커니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Technology for Democracy라고 하는 이제 보통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라고도 하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EU에서는 이제 글로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진영에서 이념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동조하는 동맹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각 진영별로 각종 이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간국들의 이제 딜레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또 중국, 그다음에 이제 EU 같은 이제 그런 진영 쪽에 개발도상국들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선택하기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또 한국이 충분히 이제 가교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이제 동맹 관계는 유지하면서 이제 중국과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그런 협력을 또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이고, 또 개발도상국과에는 양쪽 진영의 장점들을 결합한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이제 한국에게 좀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중국과의 이제 교역량, 특히 수출 부분에서 이제 현재 많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대체하는 이제 다른 시장으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한미 간의 그런 어떤 동맹적인 그런 관계에서 실익을 취해 왔던 이제 중국 그런 관계들, 그게 이제 미중과의 갈등 속에서 대중국 수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피해가 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거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부나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난 미중 갈등 이후에 뭔가 대안적인 그런 방법들을 정부나 기업 측면에서 이제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또 그 부분들은 또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5년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 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기후 변화 부분,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죠. 아마 이제 이런 기후 변화 부분은 모든 개발 협력이 아마 근간이 중심적인 축이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는 이런 탄소 중립, 기후 회복력을 기르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또 많은 진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가 좀 더 이제 빨라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화는 거버넌스, 금융,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영역으로 아마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들이 아마 확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향식 이런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개발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시민 참여 이런 형태가 될 것이요. 과거 이제 기술 중심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의 협력 형태인데, 지금까지 양자 구도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다자 구도 형태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남북협력, 남남협력 또는 삼각협력 전문적인 용어를 쓰긴 하는데, 협력하는 방식이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중간자의 위치를 하는 거, 그다음에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제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어떤 그런 자리배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CCTV도 그거에 맞는 기업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도시와 도시가 서로 협력하고, 또 도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 서로 돕고 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국제개발 협력, 이런 걸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자 또 CCTV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미래 모습입니다. 제가 책에도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이제 좀 비슷한 점, 이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주로 정부 정책,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스마트시티가 발전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거, 또 실제 이제 기술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산업에서 벌어지는 민간, 그다음에 실제 공공기관의 이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